4.10 총선이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여론조사도 계속 공표되고 있고 전문가들의 총선 의석수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오늘이 총선이라면 어느 당이 승리할 것이냐, 어느 당이 몇 석을 가져갈 것이냐 라는 질문에 전문가 6명 중 유일하게 국민의힘의 압승을 예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압승이라는 표현을 쓴 건 국민의힘이 170석, 민주당이 120석을 가져갈 거란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 이런 전망을 한 사람은 누구이고 또 그 근거는 무엇인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번 총선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예상 의석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마 두세 달 전만 해도 국민의힘의 과반 의석을 예상하셨다가 그 목표치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며칠 전 한국경제신문이 이런 기사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월 들어 선거구 86개에서 이뤄진 여론조사를 조사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국민의힘 의석은 지역구 80석과 비례대표 16석으로 96석에 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한강벨트는 물론 전통적으로 여당 지지세가 강한 부산, 울산, 경남까지 흔들리게 되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이 지난 총선 때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에서 커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기사였는데요. 98, 96석이 의미하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일당 독주 최후의 저지선으로 불리는 의석은 101석이죠. 100석 이하로 의석수가 줄어들 경우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시나리오는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대통령 탄핵입니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의 절대 의석을 차지하게 될 경우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이고, 여권은 이를 단독으로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관해 규정한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발의가 되고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승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도 우리가 힘을 모아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느냐?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패륜 정권을 심판 못할 리가 없다라고 말을 했고, 일부 민주당 후보들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노무현의 사위이자 서울 종로 민주당 후보인 곽상원 변호사는 꼭 당선돼 윤 대통령을 탄핵해달라는 분이 계시다라고 공개 발언할 정도이니 탄핵에 대한 이들의 결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단순한 정치 수사, 구호성에만 그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절대의석 200석은 대통령 탄핵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해 재의결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당 국회 독재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180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을 상대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에 양국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3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었는데요. 절대의석 200석 앞에선 이것도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의석이 우리 헌정사에 실제 있었느냐? 거대 양당 체제를 고수해온 한국 정치 역사에서 하나의 세력이 개헌선 이하로 밀린 적은 7대 국회 이래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적의원 175명이었던 7대 국회에서는 민주공화당이 개헌선을 충족했지만 신민당은 개헌 저지선을 충족하지 못했었는데요. 우리에겐 뼈아픈 기억이지만 개헌선이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던 게 바로 지난 21대 총선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겼었죠.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은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런 표현이 어떨까 싶은데 총선 투표일이 가까워오자 전문가들의 총선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느 정당이 일당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것을 넘어 어느 정당이 몇 석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보다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총선이 오늘이라면 어느 정당이 이길 것이냐, 또 예상 의석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 전문가 6명 중 5명이 민주당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한 의석수는 민주당 140에서 175석,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포함한 수치고요. 국민의힘은 역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를 포함해 101석에서 135석, 조국혁신당 13석에서 14석, 개혁신당 2~3석 등으로 구체적인 수치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오늘이 총선이라면 민주당이 일당에 오를 것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6명 중 5명의 전문가들이 민주당의 승리를 예측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일한 한 사람,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 유일하게 국민의힘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자, 그런데 엄 소장이 예상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엄 소장은 국민의힘의 압승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70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게 엄 소장의 예측이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120석을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엄 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의 여론조사는 야권 지지층이 과다 표집된 결과로 이른바 샤이보수, 즉 여론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숨은 보수층 유권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엄 소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엄 소장의 이런 분석과 관련해서는 어제 저희도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보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핵심은 지금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진보 좌파가 과표집됐고, 따라서 격전지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권자 지형과 세대 젠더별 정당 지지율, 과거 득표율 등을 고려해봤을 때 국민의힘이 170석을 얻는다는 결과가 도출된다라는 것인데요.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팽팽하거나 국민의힘이 다소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가 다수인데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우세하게 나오는 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활발히 응답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샤이보스가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게 엄 소장의 예측의 핵심인 것인데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이는 60대 이상 연령대의 투표율인데요. 어느 역대 선거를 불문하고 60대 이상 연령층의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팩트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점쳐지는 분위기 속에서도 엄 소장의 분석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또한 투표율이 선거 승패를 가를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총선 당일 투표율이 선거 승패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는 건데 정권 심판론의 바람을 탄 민주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안팎으로 앞서고는 있지만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 진영의 어떤 결집 효과로 국민의힘 적극 지지층이 대거 투표장으로 나올 경우에 박빙의 대결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들어 총선의 평균 투표율은 57.02%를 기록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6명만 선거일에 투표장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총선마다 세대별 지역별 투표율은 달랐지만 산술적으로 따진 경향을 요약해보자면 투표율이 60%를 넘어서면 민주당이, 60% 미만이면 국민의힘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죠. 실제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60.6%를 기록했는데 당시 열린 우리당이 과반을 넘는 152석을 차지했고, 반면 투표율이 46.1%에 그쳤던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153석을 얻으면서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한 2020년 21대 총선의 투표율은 66.2%였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떠나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우파 진영의 사기의 문제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분들과 긴 시간 동안 호흡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여러분들의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것을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그 배경엔 물론 공천 과정에서의 실망감도 있으시겠지만 매일같이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우리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게 진다고 하니까 맨날 신문방송, 종편 등에 출연하는 패널들이 민주당이 유리한 말들만 쏟아내고 있으니까 그럴만도 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서 제가 강조해드린 대로 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갖는다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에서 저는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부디 얼마 남지 않은 총선 투표일까지 으쌰으쌰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데일리 베스트 운영자이자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 민들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2대째 대통령직에 오른 최초의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우리나라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이 출간됐습니다. 2007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삶을 회고한 것은 처음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담겼을까 저도 무척이나 궁금했는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 그때 아베 일본 총리와 회담 때 아베 총리가 이래서 무한한 표정을 지었던 거구나. 지금은 북한 김정은과 연대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땐 이런 의외의 모습이 있었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탄핵 전부터도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정책 추진에 이렇게나 회방을 놨었구나 등등등, 그동안 사연이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시간순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재판과 수감 생활 등 그간 궁금했던 사건들의 뒷이야기, 또 책 속의 부록으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소장용 사진이 수록되어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재미와 사진 구경하는 재미까지 한데 더해진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방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책은 2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아직 구입하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어둠을 지나 미래로 1권과 2권 세트로 함께 구매하셔서 꼭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저의 회고록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